유기물에 의한 최종 BOD를 2kg을 안정화시킬 때 이론적으로 발생되는 메탄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메탄을 봤을 때 어떻게 발생이 되냐? 일반적으로 유기물은 글루코스로 가정했을 때 혐기성 상태와 호기성 상태로 구분해서 많이 문제를 풀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풀어봐야 될 것이 무엇이다? 바로 호기성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BOD라는 것은 우리가 호기성 상태에서 산소가 얼만큼 소모되냐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루코스에 대한 반응식을 호기성 상태에서 먼저 풀어줘야 되겠죠. 자, 그럼 글루코스에 대한 반응식을 세어보도록 할게요. 글루코스는 탄소가 6개, 수소가 12개며 산소가 6개의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탄소와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O2와 반응해서 뭐가 발생된다? 산화됐을 때는 반드시 이산화탄소와 물로 발생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탄소의 개수가 6개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6개, 수소가 12개이기 때문에 물도 6개가 발생된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개수를 파악해 보도록 하면 12개 플러스 6개이기 때문에 18개가 되어야 되고, 글루코스 자체 6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6개가 된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그대로 활용을 해서 반응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글루코스에 대한 무게 비율이기 때문에 글루코스의 분자량은 180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6 곱하기 3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루코스 값은 무엇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X 값이 되고, 최종 BOD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2kg이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선으로 곱해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X는 무엇이 된다? 지금 같이 곱해지는 것이 분모로 들어가겠죠. 6 곱하기 32분의 그 다음에 180 곱하기 2kg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몇이 나오냐면 1.875k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메탄이 발생한다는 것은 호기성 상태가 아니라 혐기성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글루코스에 대한 혐기성 반응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혐기성이기 때문에 산소와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물질이 나오게 되냐면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절반씩 발생된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글루코스의 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 값을 활용해서 바로 반응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탄량을 구할 때 부피 단위인지 무게 단위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되고, 보기를 보았을 때 무게 단위로 나타내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게에 대한 비율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글루코스는 180에 대한 분자량, 그 다음에 3 곱하기 메탄은 1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에서 구한 것 몇이 되냐면 1.875kg일 때 이때 메탄 값을 Y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사선으로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Y 값은 180분의 그 다음에 3 곱하기 16 곱하기 1.875가 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5kg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2번이 되겠네요. 자, 해당 문제는 필기와 실기에서 나오고 있고, 실기에서 조금 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식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 반드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 질소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A2O 공정 중 호기조의 역할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A2O 공정은 총 뭐로 볼 수 있냐면 혐기조, 호기조, 무산소조 각각 공정별로 이러한 세 가지 반응조가 있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A2O 공정 중에서는 호기조의 역할이 무엇이 있냐면 호기조에서는 질산화와 인흡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혐기조에 있을 경우에는 유기물 제거와 인의 방출이 발생하게 되겠고, 무산소조일 경우에는 탈질 미생물에 의해서 탈질화가 발생된다라는 것들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기시험에서도 출제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 슬러지 공법으로부터 1일당 3000kg이 발생되는 폐슬러지를 호기성으로 소화 처리하고자 할 때 소화조의 용적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폐슬러지의 농도는 3%, 수온은 20도, 수리학적 체류 시간은 23일이며 비중은 1.03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들어가서 어떤 물질이 발생되는가라는 걸 파악해주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그러면 소화조의 용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폐슬러지의 양 곱하기 시간을 곱해서 소화조의 용적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슬러지의 양이 하루에 3000kg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 단위를 뭐로 바꾼다? 부피 단위로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피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비중값을 활용해서 바꿔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폐슬러지의 농도가 3%이기 때문에 이 폐슬러지를 전체적인 양으로 바꿔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폐슬러지의 양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면 먼저 3000kg당 데이가 되겠죠. 자, 그때 3%이기 때문에 3분의 10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게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는 비중을 바꿔주도록 하면 1030kg/m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97.0874 미터 세제곱 퍼 데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체류 시간이 23일이기 때문에 1번에서 구한 것에서 뭘 곱한다? 23을 곱해주면 되겠죠.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2233.01 미터 세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4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수 여상 처리 공정에서 생성되는 슬러지의 농도는 4.5%이며 하루에 생성되는 고형물의 양은 1000kg입니다. 하루. 중력을 이용해서 농축할 때 농축조의 직경을 구하는 문제로서 이때 농축조 형태는 원형이고 깊이는 3m, 그 다음에 부하량이 25kg/m제곱 데이, 비중이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럼 우리는 고형물의 부하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형물의 부하량은 어떻게 구했다? 면적당 부하이기 때문에 부하량은 면적분의 농도 곱하기 유량이 된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하량과 면적의 자리를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그대로 한번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뭘 구해주냐면 지금 A 값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A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농도가 4.5%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Q가 주어져 있는데 자, 이때 하루에 생성되는 양이 몇으로 주어져 있다? 1000kg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형물의 양이 애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슬러지 농도 활용하지 말고 고형물의 양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1000kg/day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고형물 부하량이 25로 주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25kg/m제곱 곱하기 day 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40m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직경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형일 때 면적 구하는 공식, 많이 쓰는 공식이죠. 4분의 파이 d 제곱. 자, 그러면 d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루트를 씌워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d만 낚이고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a 나누기 파이는 d 제곱이 되겠고, 그래서 d는 무엇이냐면 루트 파이분의 4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a 값에 뭘 대입한다? 우리가 구했던 40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7.14m가 나오게 돼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CFSTR에서 물질을 분해하여 효율 95%로 처리하고자 할 때 이 물질은 0.5차 반응으로 분해되며 속도 상수가 0.0으로 주어져 있고 유량은 500L/h, 유입 농도는 250mg/L로 일정하다면 CFSTR의 필요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질 수지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정상 상태일 경우에 물질 수지식을 적어보도록 하면 Q 곱하기 C0 마이너스 Q 곱하기 CT 마이너스 K CT의 N제곱 그 다음에 V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0이 되겠죠. 자, 이때 Q는 유량이 될 수 있겠고 C0는 초기 농도, CT는 나중 농도가 되겠고 V는 부피가, 그 다음에 K는 속도 상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단위를 맞춰서 계산하는 게 좋기 때문에 각각의 먼저 단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량 단위는 미터와 시간 단위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량이 무엇으로 주어져 있죠? 유량을 보게 되면 리터와 아워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500L/h를 바꿔보도록 하면 10의 세제곱 리터분의 미터 세제곱,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5m 세제곱 퍼 아워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출 농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입 농도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효율을 활용해서 유출 농도를 구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CT는 어떻게 구한다? C0 1-2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공식이 왜 나오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럼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효율 공식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 초기 농도분의 나중 농도 퍼센트일 경우에 곱하기 100이 들어가겠죠. 자, 이것을 CT에 대한 식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식의 초기 농도 C0를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C0 곱하기 2타는 C0 마이너스 CT가 됩니다. 자, 그럼 C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CT는 좌측에 있는 것은 우측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우항으로. CT는
C0 마이너스 C0 이타가 되겠고, C0로 묶어주게 되면 초기 농도 1 마이너스 이타 위에 대한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가끔 까먹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그냥 단순하게 외워도 좋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식을 변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초기 농도는 몇이다? 지금 250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이타는 0.95가 되겠습니다.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2.5mg/L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된다? 부피에 대한 식으로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부피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속도상수 곱하기 CT의 0.5제곱 그 다음에 Q 곱하기 C0 마이너스 CT가 되겠죠. 자, 나머지는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K 값은 0.05 그 다음 곱하기 12.5의 0.5제곱 그 다음에 0.5 곱하기 C0는 250 마이너스 12.5가 되겠죠. 자, 가끔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2분의 1제곱이 단위에 붙을 경우에는 계산기에 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0.05에 여기에 0.5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수에 붙은 것만 제곱이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0.05에 mg/L의 전체적인 2분의 1이었다면 상수에도 붙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0.5를 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671.75m 세제곱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필기와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인 만큼 반드시 체크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이 뭐가 된다? 67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침전하는 입자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입자 간의 힘이 이웃 입자의 침전을 방해하고 있고 동일한 속도로 침전하며 최종 침전지 중간 정도 깊이에서 일어나는 침전 형태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침전 형태는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길다란 막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4등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 발생하는 게 일형 침전이 되겠죠. 독립 침전이 되겠죠. 독립 침전일 경우에는 자유 침전으로서 상호 간의 방해 없이 침전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응집 침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서로 방해를 하면서 같이 떨어지게 되는 침전 속도가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고, 세 번째 형태로는 지역 침전으로서 이제 무리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점점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같이 부딪히면서 입자 간의 침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49번의 정답은 바로 지역 침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사형 침전이 바로 안밀 침전이 되겠죠. 왜냐면 덩어리가 점점 커지면 밑에 깔리게 되고 그 위에 지속적으로 물질들이 쌓이면서 이런 식으로 압축되는 형태가 되어서 압축 침전의 형태가 된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